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농산학경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숭아 대산지에 와서 저희가 찾아가는 소비 트렌드 발표 행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직접 우리 농업인분들 직접 대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하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할 부분은 복숭아 거래 특성과 출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반영돼서 유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통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준호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적당히 겹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요, 복숭아 유통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유목의 복숭아는 어떻게 출하할 것인지, 그리고 천도개 복숭아는 어떻게 출하할 것인지, 이렇게 출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유목계하고 천도개 두 개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선 복숭아의 소비 트렌드를 보시면 생산 면적은 아까 우리 최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 이렇게 정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시설 복숭아 생산량도 같이 많이 늘어나서 조기 출하를 좀 많이 하는 형태들이 보이는데요. 그 조기 출하를 많이 하는 이유들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좀 고가 출하를 고가 판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분산을 좀 앞으로 좀 당겨서 노동력 분산을 좀 해서 1년 연중 공사를 쓰는 여건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아마 조기 출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농가 조사를 해보면 조기 출하를 해서 상당히 소득을 높게 얻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들은 조기 출하를 해서 오히려 경영상 손실을 많이 보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 출하한다고 해서 다 소득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농가의 차이가 결국에는 어디서 나는가라고 보면요. 결국에는 기술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쪽에서 나름대로의 재배 기술 쪽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출하를 진행을 해서도 소득을 상당히 높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재배 관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노하우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농가들이 조기 출하한다고 나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별로 복숭아 산지 면적 점유율을 보면 사실은 과거에 복숭아면 경상북도가 단연 탑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탑이면 틀림없는데 실제로 도별 점유율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18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경상북도가 57.3% 정도까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점유율을 좀 떨구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요. 대신 최근에 점유율을 좀 올려가는 지역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이 점유율을 많이 올리는 이런 양상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 특히 이제 이건 조기 출하를 하는 산지들이 되겠는데요. 2005년도에는 지금 가락시장의 서울청과하고 중앙청과 내부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전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추세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2005년대는 부여하고 김천하고 충주 쪽이 한 66% 정도 가지고 가다가요. 2010년대는 세종, 청원, 부여 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대에 보면 지금 이제 단연 경산 지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원, 그 다음에 충북, 영동 이렇게 조기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위 3개 산지의 순위는 바뀌고 있지만 상위 3개 산지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경합관계가 있는 품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복숭아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복숭아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반가운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숭아하고 상당히 많이 경합하는 과일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과가 경합을 많이 하는데 사과는 소비량이 늘어요. 그런데
경합이 많은 포도는 소비량이 줄고요. 바나나도 소비량이 줄고요. 배도 소비량이 줄고 오렌지는 약간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감귤도 소비량이 주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복숭아 재배 면적이 소비 감소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복숭아 앞으로 재배 면적이 그럼 무한정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출하 부분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농가들이 소득을 유지하는 이상 조금씩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봤어요. 지금 현재 조기 출하를 통해서 상당히 고단가를 실현하는 경우, 특히나 이제 그 천도복숭아 계통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당분간 이제 조기 출하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전체 1년 총 나오는 물동량 자체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가락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이것도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절대치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가락시장의 서울청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울청가가 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1996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반입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증가 추세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복숭아 농가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생정 반입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추석 선물용으로 요즘에 복숭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추석절 되면서 복숭아 반입량도 상대적으로 좀 만생종 중심으로 반입량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보면요, 복숭아 반입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생산량을 늘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을 보면 가격 자체는 과거랑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과거에는 천도복숭아하고 유목의 복숭아의 가격 차이가 많이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점점 축소되는 양상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천도개 복숭아가 품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천도복숭아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천도복숭아하고 유목의 복숭아의 가격을 좁힌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별로 저희가 반입량을 한번 봤어요. 이거를 이제 유목의 복숭아하고 천도개 복숭아를 1996년, 97년, 98년 3년 평균치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과거에는 그 천도개 복숭아가 6월 달에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목의 복숭아가 좀 적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유목의 복숭아가 뒤로 갈수록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천도개 복숭아도 후반부에 7월 이후부터 비중을 상당 부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5월 달에는 유목의 복숭아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7월 이후부터는 천도개 복숭아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결국에는 아까 유목의 복숭아하고 천도개 복숭아 간의 가격 격차를 축소시켜 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품종별로 거래가격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유목의 복숭아하고 천도개 복숭아를 한번 봤더니 전체적으로 5월 달에 키로당 단가나 월등히 천도개 복숭아가 높아요. 그러다가 6월 달 지나고 나면 갑작스럽게 천도개 복숭아가 유목의 복숭아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천도개 복숭아는 조기 출하량으로, 과거에는 이제 5월 달에는 천도개 복숭아 자체가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기 출하를 많이 하면서 5월 달에도 이제 천도개 복숭아가 많이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서 농가분들이 천도개 복숭아는 조기 출하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그래갖고 너도 나도 또 조기 출하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천도개 복숭아가 또 아래로 떨어질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들이 조기 출하한다고 무조건 내가 조기 출하할 필요는 없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충분히 재배 기술을 갖추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농가만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는데 당도가 좋은 품종 위주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유통성이 좋은 것들 중심으로 품종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유통 기술도 많이 발전되면서 맛이 좋은 복숭아 품종 쪽으로 이제 품종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목이나 유명백도, 그다음 미백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순위가 상당히 황도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요. 그래서 품종들도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천도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레드골드, 천홍 이런 게 주였었는데 요즘에는 레드골드가 좀 많이 역전되고요. 밑으로 많이 역전되고 천홍하고 선프레가 상당히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요. 그리고 조생계 쪽에서는 이제 암킹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단맛이 좋다는 백색계 과육이 좀 단맛이 좋다라고 해서 상당히 일정 부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이제 대표적으로 출하하는 품종들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를 봤더니 8월 이후에 황도계통을 제외하면 시장에 출하되는 복숭아 품종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특정 품종 중심으로 점유율이 높았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완화가 되고요. 품종 자체도 좀 같은 달에 나오는 것도 좀 다양화되는 이런 양상들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쉽게 보면 1996년하고 98년 3년 평균치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암킹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5월 달 되면 암킹이 거의 없고요. 6월 달에도 암킹 비중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래서 특정 품종 자체들이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과거에는 엘바트가 10월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엘바트 외에 판타지아라든가 황도라든가 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지별로 선호하는 선호도가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천중도가 인기가 있더라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천중도를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내가 출하를 할 것인지 전라권 지역에 출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남권 지역에 출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에서 선호하는 그 품종의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장에다가 물건을 낼 것인지를 사전에 좀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산지랑 경쟁했을 때 우리 산지가 도저히 경쟁이 없다고 하면 특정 시장 가서 판매를 할 거는 품종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같은 품종을 갖고 그 시장 갖고 경쟁을 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8월 정도 되면 이제 황도나 천중도 계열들이 이제 천중도가 끝나고 황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상주나 의성 뭐 이런 지역, 예천 이런 지역에서는 딱딱한 유명 복숭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기존의 황도를 쓰는 산지하고는 아주 차별화하는 이런 양상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진 품종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결국에는 산지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의 복숭아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출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하 전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의 복숭아는 보통 보면 이제 소과종들이 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천도계도 비슷하죠. 소과종들이 출하가 되고 그 외에 좀 이제 산정백도는 청중도, 황도, 뭐 엘바트 순으로 이렇게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하고 포장 단위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추석 선물용 수요를 겨냥해서 이제 만생존 출하가 증가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엘바트 이후에 유명백도나 이런 만생종이 11월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목의 복숭아의 이제 월별 그 출하 품종하고 포장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미홍, 미황, 그린 황도가 이제 주로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출하하는 것들이 2.5kg, 3kg 쪽으로 출하가 되거든요. 보통 2.5kg짜리는 우리 전라북도 임실이나 남원 쪽에서 1.25kg짜리 팩을 두 개를 담아갖고 2.5kg를 내서 상당히 시장에서 특화된 상품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상당히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2.5kg 상자를 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기 출하를 좀 빨리 출하하는 조생계통은 이제 소포장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또 농가들이 너도나도 2kg, 2.5kg, 3kg짜리를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품종들 같은 경우는 2.5kg, 3kg 됐을 때 포장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비용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농가의 수익 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돼버리는 이런 현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장 상황을 많이 감안해서 포장 단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빨리 출하는 거나 또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포장 단위가 작아지고 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되면 백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정백도 그레이트, 7월, 8월 되면 천중도가 나오고, 8월에 천중도가 끝나면 이제 황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바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따라서도 어떤 포장 단위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장 단위는 또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한 측면을 보여요. 경북 지방에 특히 이제 그 딱딱이 복숭아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딱딱이 복숭아들 같은 경우는 10kg 출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전북 지역의 조생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kg짜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이 복숭아 10kg짜리는 소비지 쪽에서 대부분 벌크 판매를 합니다. 낮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딱딱이 복숭아는 산지에서 굳이 소포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매점에서 이런 벌크 판매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산지가 5kg로 포장 단위를 줄인다고 해서 시장에서 시세가 더 잘 나온다는 현상은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10kg가 그대로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이제 포장이 상당히 소량화되는, 작아지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기도 사실은 좀 작은 과종이 상대적으로 시세 상승폭이 큰, 과거랑 비해서 시세 상승폭이 큰 현상들을 나타내요. 예를 들자면 4.5kg 상자 기준으로 16가에서 18가짜리가 4.5kg짜리 12가에서 14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최선호 박사님께서도 이 정도 크기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는 가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소비자 선호도가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g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니까 소비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대중적인 상품으로 요 크기가 선호되는 것은 사실인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보면 킬로그램당 단가를 놓고 보면 여전히 대가가 단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분이 내가 대가를 잘 키워낼 수 있고 내가 품종이 대가인데 과종이 16에서 18가 정도가 잘 나간다고 해서 굳이 그 과종 크기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크게 키울 수 있는 농가라면 크게 키우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 과종이 대과종이란다면 대과종으로 그냥 농사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을 잘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게 아마 시장에서 가장 시세를 잘 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5kg에서 최근에 이제 3kg짜리를 많이 포장 단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4.5kg 정도를 담아 놓으면 단가가 그만큼 1.5kg가 더 담기니까 가격이 비싸지는데, 3kg 정도로 포장 단위를 줄이면 4.5kg에 비슷한 볼륨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보기에는 볼륨감은 3.5kg 정도 좀 큼직하게 느껴지는데 단가는 훨씬 많이 싸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소비 촉진이라는 관점, 또 판매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3kg짜리의 포장 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도매인들이 유목의 복숭아를 구매를 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복숭아는 당도를 가장 먼저 보죠. 당도를 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보고요, 모양도 보고, 그리고 경도도 보고 향을 보죠. 근데 소위 말하자면 이 경도 부분은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보다는 유통업자들이 유통하기 좋은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도는 결코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쉽지 않은 부분.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우선순위 좀 뒤로 밀릴지 모르겠지만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정도가 사실 아주 미비한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을 고루고루 관리를 잘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당도가 좋으면 색깔이나 모양이나 경도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박자가 다 맞아야 제대로 된 시사가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도는요, 우리 복숭아 같은 건 비 한 번 맞으면 당이 많이 빠지고, 비를 또 며칠간 안 맞으면 또 당이 좀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시장에서 비 오는 우기에는 최소한 9브릭스, 그리고 우기가 아닐 때는 11브릭스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먹을 만한 복숭아다라고 보고요. 또 시장에서 실제로 우수한 복숭아다, 그만 12브릭스 정도는 가야 우수한 복숭아로 평가되는 이런 양상을 봅니다. 이건 아까 최동호 박사님이 소비자들한테 조사해서 발표했던 12브릭스 정도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건 유통업자나 소비자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또 의외로 향이 강한 것을 많이 찾고요. 또 과육은 쫀득거리는 것들을 많이 찾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종을 선택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요, 맑고 선명한 색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숭아도 농가 입장에서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유대 재배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봉지 씌워서 재배하는 게요. 그래서 시장에서 시세를 좀 잘 받으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유대 재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백도 같은 경우에는 흰색 70%에 한 30% 정도 깔이 받쳐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좀 잘 나오는 깔이고요. 그 다음에 황도 같은 경우는 좀 진한 붉은색을 띠는 거, 노란색이면서도 좀 붉은색, 진한 붉은색을 좀 띠는 노란색 계통을 황도를 좀 선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복숭아 고유의 모양 단타원형을 모양은 많이 따지고요. 넓적과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납작한 이런 과일이나 뾰족한 과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품종을 선택하거나 재배 방법이라는 거를 재배를 할 때 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메인은 유목의 복숭아도 깡깡이 복숭아 아니라도 내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일단 단단해야 돼요. 구입할 때 손으로 느꼈던 촉감이 이미 물렁해지면 중도맨들은 선호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아주 맛있을지는 몰라도 중도맨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로스가 발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맨 입장에 이런 것들은 손을 잘 안 대는 이런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는 씨방이 크다 보니까 너무 과일이 작으면 가식 부위가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가를 선호하는 경향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조금 작은 거를 좀 더 사다 먹다 보니까 중소가 쪽으로 많이 가는 거인 거지, 대가가 맛있고 대가가 고급스럽고 대가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4가 정도를 고가를 평가를 하고요. 가정용은 한 320g 내외, 한 14가 정도, 선물용으로 한 450g 정도,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4.5kg 상자 기준으로 한 10개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정도를 시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별은 모양이나 색깔이나 크기별로 정확하게 선별을 잘 해내는 농가하고 그거를 잘 못해내는 농가의 가격 차이가 월등히 크다는 것은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농사 기껏 잘 져가지고 선별하는 단계에서 조금 대충 선별하셨다가 시장에서 시세가 좀 확확 벌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숭아를 한 가지로 어느 복숭아가 가격이 잘 나오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15불 정도 나오고요. 향 좋고 쫀득거리는 거, 요 복숭아가 시장에서는 가장 시세가 잘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청도 복숭아 연구소에서도
유목의 복숭아 품종 개발을 하면 품종 개발 방향은 뭐냐? 정확하게 12브레스 내외에 향 좋고 쫀득거리는 복숭아. 여기에서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좋은 품종에서는 조금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매사는 산지에서 물건을 복숭아를 출하한 것을 중도메인한테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거를 직접 사는 사람은 중도메인인데, 중도메인하고 경매사 사이에는 약간은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맛을 평가하는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목의 복숭아는 전반적으로 단맛 많이 나는 걸 좋아해요. 산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보이고요. 당도는 12% 정도가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복숭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질은 부드러운 거. 육질 자체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별로 선호하는 육질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도 지역이나 제주도 지역 같은 건 아주 아삭아삭한 육질을 좋아하고요, 충청권 지역은 육질을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쪽 경상권이나 강원권, 수도권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소비자 간의 차이가 없는데 평균치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충청 지역하고 전라 지역하고 제주권은 명확한 차이를 좀 보인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전라권의 복숭아를 출하를 한다면 상당히 아삭거리는 품종, 아삭거리는 재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시장에서 좀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한다면 우선순위를 좀 두고 품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품질 관리 시세를 좀 잘 받으려면 어떤 거에 주안점을 좀 특히 더 두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중도메인하고 경매사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순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1순위 역시 당도 잘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요, 선별자라는 게 2순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식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순위가 특품 출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특품 출하 비율이 높으면 농가 입장에서 소득은 올라가겠지만 중도메인들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특품을 많이 사는 중도면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도면은 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지에서 특히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은 당도, 식감, 경도, 선별, 이 부분을 좀 주의를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숭아를 출하를 했을 때 산지가 시장에서 유목의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도메인이 내 물건을 고정적으로 구매에다가 매일 장사를 하게끔 나의 고정적인 구매층을 만들려면 최소한 그래도 유목의 복숭아는 같은 등급의 20상자에서 30상자 정도 좀 내줘야 중도메인이 내 물건 사다가 장사하기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을 필요도 없겠지만 도매인 시장이 낼 경우에는 최소한 20에서 30상자 정도, 가락시장 기준입니다. 이 정도 기준은 내주는 게 시장에서 지금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출하 시즌이 시작돼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꾸준히 갖고 오는 게 중요하고요. 또 꾸준히 갖고 오시는 것도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면 월요일 수요일 갖고 오시든지 화요일 목요일 갖고 오시든지 날짜는 정해놓고 갖고 오시는 게 시장에서 중도메인이 내 물건 사서 장사하기에 용이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속된 거라든가 헤칼이 생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좀 배제를 잘 해주시는 게, 요게 이제 손에 들고 있다가 요걸 넣을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넣으시는 분은 가격을 못 받는 농가고요. 빼야 되겠다라는 농가는 틀림없이 가격을 잘 받는 농가입니다. 아마 우리 이 이야기를 드시는 농가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경험으로.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내가 선별을 하면 요 정도도 못 봐주나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주 냉정하다는 거, 그건 항상 마음에 좀 새기고 상품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독의 복숭아는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뜨는 게 신비, 암킹 이런 것들, 이제 신비 같은 것들이 많이 뜨는데 5kg짜리로 이제 소과종일 때 출하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10kg로 포장을 하는 이런 양상들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이제 선플에 출하는 레드골드를 좀 역전한 이런 양상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단위를 봐도 최근에 보면 5, 6월 달에는 1에서 5kg짜리 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가면 대부분 10kg 단위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천도복숭아는 기본적으로 깡깡한 상태에서 복숭아를 팔기 때문에 소면점에서 대부분은 이거는 낮게 판매를 해요.
개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저울로 달아서 팔거나 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조기에 나오는 조생계가 아니면 굳이 소포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유통인들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그런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를 천도복숭아는 낼 때 중도메인은 경도하고 색깔하고 맛을 아주 중시하고요. 유통업자들은 맛, 외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그 맛은 새콤달콤한 황육계보다 단맛이 강한 배육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황육계는 어떻게 보면 중도면이 약간 산이 낀 걸 좋아하고요. 경매자들은 아주 단맛이 강한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복숭아를 사는 분들은 중도메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중도메인 이야기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조생종교 같은 신비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유목에는 모양을 많이 중요하는데 천도계는 모양은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천도복숭아 모양 잘 내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색깔은 붉은빛이 도는 게 좋은데 파죽색 끝이 너무 진하면 쉽게 물러진다고 시장에서는 경험상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품종을 선택하실 때도 만약에 파죽색이 나는데 선도가 상당히 잘 오래 가는 품종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유통인들한테 알려서 파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표면의 광택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하고 출하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개중에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시장에서 광택 있다고 시세가 잘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도 큰 걸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거를 좀 선호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한 250g 정도 내외로 출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과를 해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도도 역시 이거는 과숙하지 않아야 되고요. 보통 쉽게 판단하는 게 복숭아를 들고서 바닥에 탁 놨을 때 바닥에 그냥 펑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정도면 이미 무른 거고요. 한번 팡 이렇게 탄력이 있어서 튀어오를 정도로 단단한 게 일반적으로 단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큰 차이는 없는데 당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굴절 당도계를 한번 해보면 11에서 한 11브릭스 내외 정도가 그러니까 유목의 복숭아보다는 1브릭스 정도 평균적으로 좀 낮은데 한 11브릭스 내외 정도는 나와야 그래서 상품 가치가 좋은 복숭아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천도복숭아는 당연히 육질이 단단해야 되겠죠. 저 깡깡하게 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기는 4.5kg 기준에 10에서 13가 정도가 크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품질 관리를 할 때도 단맛과 식감과 새콤달콤함, 경도, 색깔, 선별 이런 것들을 좀 특히 관리를 잘 해주시면 시장에서 좀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유목의 복숭아와 달리 중도메인 좀 취급하기 좋은 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같은 등급의 한 10상자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천도계 복숭아는 10kg로 내니까 우리 유목의 복숭아는 4.5kg짜리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양으로 따지면 비슷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상자 정도를 는 출하를 해주셔야 중도메인이 좀 장사하기 용이한 복숭아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해칼이 생기면 이제 부패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해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 해칼가가 포장 상자 안에 혼입되지 않도록 선별할 때 좀 주의하는 거 요게 특히 시세를 잘 받는데 좀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물론 단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면 시세를 좀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통 트렌드라고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다가 복숭아를 출할 것인지 그 출하하고자 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고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기본적으로 시세를 잘 받는 그 길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영농 하시면서
시장의 마음을 잘 얻으셔서 시세를 잘 받으셔서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